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시기로 치환한다. 주말이 됐네요. 이제 또 슬슬 장마 기간이 시작된다. 이런 뉴스가 좀 보이는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서 좀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이죠. 일요일 저녁 8시에는 이제 처음으로 타임 레버리지 유튜브 라이브가 시작이 됩니다. 멤버십 회원분들 스케줄 참고해 주시고 혹시라도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 내일 저녁 8시에 시간이 안 되신다 하더라도 녹화 영상으로 영상이 나가니까 실시간으로 일정이 좀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하나의 문서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서 리플과 미카가 손잡고 있는 이런 내용이 보여지고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미카법이 시행될 시기가 머지 않았다라는 것과 그 안에 리플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FCA라고 하는 영국을 기반으로 한 금융감독청에서 리플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이미 인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는 문페이라든지 제미니, 크라켄, 코인베이스 등등 그들과 함께 가는 그 기득권 회사들이 나열이 되면서 슬슬 제도권 수용을 앞두고 있구나 이렇게 좀 봐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미카법이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만 간단하게 좀 짚어드릴게요. 미카라는 것은요, 이 가상자산 규제 기본 법안으로서 EU 아시죠? 유럽연합이 고안한 2022년 10월부터 고안했던 그때부터 합의에 도달했던 중요한 하나의 규제 프레임워크거든요. 이제 슬슬 올해 중반 내년 초 사이에 시작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정확히 6월 30일 이제 정말 머지 않았죠. 내일 모레서부터 완전하게 유럽에서는 이제 암호화폐가 가상자산 규제 기본 법안 이 미카가 시행이 되면서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그 시기가 불어닥치게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미카의 주요 구성을 봤을 때 라이선스 요구 사항도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과 자산 담보 토큰, 그리고 당연히 자금 세탁 방지 AML이라든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이런 CTF에 대한 이런 규정 또한 있어야겠죠. 더 나아가 소비자 보호라든지 감독 및 집행 이런 규정들이 들어가 있는 유럽연합을 필두로 한 이 가상자산 규제 기본 법안이 이제 슬슬 준비가 되려고 하구나. 6월 30일부터 유럽연합에서 시행하는 미카법이 정말로 발의가 되고 시행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USDC가 USDT의 시장을 뺏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의 로빈후드에 USDT가 상장 폐지됐었던 것 한 번 더 나아가서 이 비트 스탬프 역시 테더의 유동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폐기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미카를 대비하고 있네요. 이 유럽의 가장 오래된 거래소, 전통적인 거래소 비트 스탬프 잘 알고 계시죠? 리플이 지분 10%를 가지고 있고요. 일본의 넥슨의 지주회사가 굉장히 크게 비트 스탬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대주주로는 일본의 노무라 펀드가 굉장히 큰 자금을 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들이 계속 테더를 본인들의 소나기에서 놓으면서 서클에 더 힘을 싣고 있는지 정말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테더의 뿌리를 한번 살펴봐 드렸죠. 물론 비트파이넥스와 함께 가는 그 아이파이넥스 산하에 있는 테더이지만 실제 투자 현황을 봤을 때 미국과 영국의 헤지 펀드 그 벤처 캐피탈이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언제 이 테더발 붕괴의 분위기를 만들지는 모릅니다. 이 부분도 시장 상황을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면서 점진적으로 그들이 어떤 액션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기사 봤을 때 코인베이스가 나오고 있죠. 미국의 가장 큰 거래소라고도 불리면서 디지털 커런시 그룹 안에 존속되어 있는 그들이 만든 거래소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된 정보를 놓고 이제 SEC와 FDIC라고 하는 곳에 고소를 직접적으로 하네요. 뭔가 좀 싸우고 있는 듯한 모습을 아직까지는 좀 보이고 있지만 그들은 이제 코인베이스, 크라켄,
바이낸스 그리고 리플까지 이런 법적 소송, 규제를 놓고 분쟁을 벌이는 이런 시나리오를 점점 정리할 때가 다가와지고 있습니다. 그들끼리의 싸움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 FDIC라고 하는 연방예금보험공사 역시 리플과 함께 과거부터 시나리오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기득권 세력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가 뭐 SEC와 싸우고 FDIC와 싸운다라고 해서 우리가 전혀 겁먹을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기의 저울질이 끝나지 않는 부분에 잡음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이 밑에를 좀 오늘 파보려고 합니다. 모잘루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빌샘 멜린다 게이츠, 록펠러 재단, 인터레저 재단, 싱가포르의 통화청이죠. MAS, 마스가 보이고요. 구글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과연 그들이 어떻게 리플과 연관되면서 그 뿌리를 지금 모잘루프 재단이 지탱하는 듯한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천천히 한번 파헤쳐보고 가자고요. 이 모잘루프 재단의 공식 홈페이지에 왔고요. 후원 회원을 보니까 정말로 빌샘 멜린다, 구글, 인터레저 재단, 리플이 들어와 있으면서 이 발기인 회원을 좀 보니까 엔트 인터내셔널, 디지털 프론티어, 인피틱스 테크놀로지 보이고요. 시브린, 탈리노, 그 다음에 티스타워크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또 어떻게 연관성을 가져가고 있는지 뭐하는 애들인지는 좀 간략하게라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씩 좀 파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 시브린부터 좀 가볼까요? 이 요하네스버그라고 하는 남아프리카에 위치한 시브린 같은 경우는 이 금융서비스 보험과 통신산업에 있어서 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하나의 회사이구나 이렇게 좀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으로 들어가서 엔투그룹 산하에 있는 엔트 인터내셔널, 역시 엔투그룹은 중국을 필두로 한 거대 핀테크 회사죠. 이 엔트 인터내셔널은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면서 그들끼리 이 디지털 결제 그리고 금융 서비스 솔루션을 할 수 있도록 만든 하나의 글로벌 회사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디지털 프론티어 굉장히 좀 신선한 회사거든요. 일본의 굉장히 저명하고 유명한 영화 제작 회사라는 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영화 제작사가 나올까요? 그들은 과거부터 금융의 포용성, 안정성을 이제 영화로 다큐로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디지털 프론티어와 같은 스튜디오 영화 제작사들과도 함께 가고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드려 봅니다. 한 번 더 나가서 이 인피틱스 테크놀로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빈곤이라든지 성불평등을 완화하고 이 유엔이 정의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가는 금융서비스 회사, 이 금융에 대한 포용력을 가져가기 위한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하나의 글로벌 팀이구나. 유엔까지 함께 가고 있는 이런 재단이 모잘루프와 리플과 함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제가 디지털 프론티어가 일본의 저명한 영화 제작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엔 탈리노 벤처스 스튜디오라고 해가지고 아주 큰 글로벌 벤처 스튜디오까지 들어오면서 그들은 이 아프리카 빈곤층 금융과 연관성이 너무나 없을 수밖에 없는 낙후된 지역을 포용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와 함께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티사워크까지 좀 보게 되면은 미얀마, 미국, 캐나다를 전역으로 해가지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보통신 시스템을 관리하는 하나의 회사라는 거. 역시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이라거나 호주,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등 많은 나라들을 포용하면서 이 글로벌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는 이 정보기술 전문가 팀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거든요. 역시나 이 티사워크 마찬가지로 모잘루프와 함께 가고 있다는 것 공식 홈페이지에도 나오고 있고요. 이 싱가포르와 필리핀 간 송금을 더욱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이 모잘루프 재단이 뒷배로 있었구나라는 거. 이 티사워크 역시나 다시 한번 갈게요. 미얀마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이 UN 또 나오고 있죠. UN과 같은 목표를 같이 하기 위해서 IT 기업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들은 이 금융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금융기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 티사워크 역시 UN과도 함께 가면서 모잘루프 재단과 손을 잡고 있다는 것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잘루프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이 티사워크와 손을 함께 잡고 있구나.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 포용을 위해서 노력해 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한 번 더 나가서 이 티사워크에 기재된 하나의 기술이 있거든요. 바로 인터레저 프로토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하나의 기술입니다. 이 기술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고 갈 필요가 있겠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인터레저 재단을 실질적으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스테판 토마스거든요. 굉장히 잘생긴 늠름한 얼굴을 하고 있죠. 그는 이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만들었고요. 인터레저 재단의 이사회 의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어요. 이 인터레저 재단을 이끌고 있는 사장 겸 CEO라고 나오고 있죠. 이 브리아나 마벌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인터레저 재단의 CEO, 즉 다시 말해 리플로 하면 리플의 CEO가 브래드 갈링하우스고 리플의 회장, 이사회가 크리스 라슨이 담당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역시나 인터레저 재단의 CEO가 이 마벌이라는 사람, 인터레저 재단의 그 회장, 공동 창시자가 이 스테판 토마스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좀 연결지어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 인터레저 재단과 리플사가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 제가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인터레저 재단의 CEO, 이 브리아나 마버리가 보이고요. 이 스테판 토마스가 회장으로 공동 창시자로 있죠. 여기에 리플의 회장 크리스 라슨이 보이고 있고요.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있다면 이 인터레저 프로토콜의 공동 창시자에는 이븐 스와츠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 리플과 뿌리가 같은 하나의 재단이 인터레저 재단이자 하나의 기술력 인터레저 프로토콜이라는 것 반드시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 인터레저 프로토콜 잠깐만 좀 더 공부하고 갈까요? 모든 가치를 이동할 수 있는 전달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기술력이다. 근데 그 기술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바로 리플에서 나왔다라는 거. 은행과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과거부터 2015년부터 그들이 출시해 왔다라는 거. 인터레저 재단 리플과 함께 가면서 인터레저 프로토콜 그들이 만든 하나의 기술력, 모든 블록체인과 은행을 연결시키면서 금융의 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기술력을 그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사필 레저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와도 인터레저는요, 상호 운용성을 위한 것이고요. 직접적으로 인터레저 프로토콜이 뭐냐고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인터레저 프로토콜은 유형에 관계없이 자금을 보낼 수 있는 분산형 범용 네트워크를 생성하도록 프로그래밍된 프로토콜의 모음이다. 조금 어렵죠? 즉 다시 말해 리플의 슬로건인 그 가치의 인터넷, 가치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과거부터 이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만들었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빌 게이츠 재단이 과거부터 이 빈곤층 결제 시스템 지원하기 위해서 리플과 코일과 또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어 왔구나. 그들이 리플과 코일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부분에 인터레저 프로토콜의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혀 있었구나. 근데 이 리플과 코일 역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스테판 토마스, 아까 제가 인터레저 재단을 만든 한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으로 하나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코일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이제 이 인터레저 파운데이션에 스테판 토마스가 의장으로 계속 참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즉 다시 말해 이 스테판 토마스가 과거에 코일을 창시하면서 빌 게이츠 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그는 이제 인터레저 재단으로 들어오면서 아예 리플과 하나로 연결되는 재단을 이끌고 있구나,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록펠러 재단의 공식 문서를 좀 가지고 왔고요. 공동개발, 디지털 공공 인프라, 이 공평한 회복을 위하여라는 한 논문에서 여기도 보이시죠? 구글과 코일과 리플이 언급되어 있으면서 그 뒷배로는 빌 앤 말린다 게이츠, 록펠러 파운데이션이 자리하며 금융 포용성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그들은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싱가포르의 통화청으로부터의 지원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금융의 망을 완전히 바꾸도록 노력해 왔구나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모잘루페 후원 회원에 빌 게이츠 재단과 구글, 인터레저 파운데이션, 리플이 있었구나. 초기부터 구글 벤처스 역시 리플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발기인 회원을 지금 오늘 하나씩 다 살펴봤습니다.
엔티 인터내셔널 싱가포르 기반의 그런 금융 서비스 솔루션 회사고요. 디지털 프론티어 역시나 일본 기반 영화 제작사, 인피틱 테크놀로지, 이 유엔의 목표 규현을 위해서 금융기술 전문가 집단이 모여 있구나. 이 시브린 역시 남아프리카의 요하네스버그에 기반을 둔 하나의 금융 서비스 소프트웨어 회사구나. 이제 슬슬 아프리카 쪽에서도 금융 포용성을 가져가기 위해 시브린 같은 친구들과 함께 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영화 제작사와 함께 가는 스튜디오 이 탈리노가 들어와 있고요. 이 티사 웍스 역시 유엔과 함께 가면서 미얀마, 미국, 캐나다와 연결되어 있는 기술 금융 솔루션 회사라는 거. 그들이 모두 리플이 구현하고 있는 인터레저 프로토콜의 기술, 그리고 리플 페이먼트 그 ODR 시스템으로 2030년까지 모든 금융의 안정성과 포용성을 담당하게끔 될 것입니다. 이미 그 모잘루프 재단 역시 이 ISO 2002 지불 표준을 채택하고 있고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왜 BIS가 리플과 손잡으면서 스위프트 2.0의 망을 구축했는지 이제 퍼즐을 맞춰지시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한국 최초의 암호화폐 관리업체 인피니티 블록이 나오고 있으면서 리플을 도입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인피니티 블록 역시 리플의 XRP 레저 검증인 이 밸리데이터로 들어가면서 제가 최근에 이 인피니티 블록 창시자와 미팅을 또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6차 컨퍼런스 9월 달에 진행이 될 텐데요. 그때는 인피니티 블록과 함께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전하고 검증이 된 하나의 가상자선 사업자이기 때문이죠. 인피니티 블록은요, 국내에서 이 가상자선 사업자, 이 VASP, 플레임을 잠깐 보고 갈까요?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라는 그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과 함께 손을 잡으면서 리플에 대한 펀더멘탈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 만들어도 충분하겠죠? 천천히 또 6차 컨퍼런스 또한 만들어 갈 것이고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두바이, 리플의 글로벌 송금 승인이라고 나오면서 최근에 리플사가 두바이의 그 DIFC죠. 국제금융센터의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런 중동 아프리카 지역, 메나 지역 쪽으로 펀더멘탈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이더리움 대규모 이동이 있었네요. 지금 7월 4일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현물 ETF가 승인될 수 있다라는 소식들이 연일 뿜어져 나오고 있죠. 저 또한 7월 초 조금 더 시기의 저울질이 나온다 해도 7월 중순, 중하순 정도에는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가 승인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첫 5개월간 또 엄청난 기관의 자금, 달러의 순유입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안에 스테이킹 서비스까지 가미가 된다면 더욱더 큰 기관의 자금이 들어와서 포모의 시장을 만들 수 있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일부의 변호사는요, SEC와 리플의 소송 여전히 언제든지 합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더리움의 현물 ETF와 리플의 합의 가능성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태세 전환이 나올 시기가 점점 맞물리면서 다가와지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은 너무 아쉽게 연출이 되고 있지만요. 우리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JP모건에서 7월 달에 마운트 곡스의 매도 압력 나온다. FTX에 대한 채권자 상환이 있을 수 있다. 미국과 독일 정부에서 최근에 비트와 이더를 크라켄이라든지 코인베이스로 보내면서 매도 물량을 만들 수 있다. 7월은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혀 흔들릴 것 없고요. 그들은 개미 무덤 구간에 이제 막바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또한 기관의 움직임을 잘 살펴가면서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비트코인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소가 벌써 100만 개를 돌파했네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비트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없으세요.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너무 비싸가지고 손이 안 간다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비트코인 최소 정수 단위로 우리가 꼭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권장사항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전문가들이 NFT 시장 또한 성숙을 위한 조정이 있을 뿐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또한 NFT라든지 웹 3.0 섹터, 메타버스 섹터,
P2E, Play to Earn이죠. 그런 섹터들이 아직 죽지 않고 앞으로 더욱더 큰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이 아니라 이 고품질 알트코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채택이 끝난 검증된 알트코인을 모아가면서 시즌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업비트에서 이벤트를 통해 받았던 이 블라스트, 아마 많은 구독자님들이 또 이벤트를 통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더리움 레이어2 솔루션이죠. 하지만 보안 우려 제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단톡방에서 이거 이벤트 들어오자마자 저는 이거 오늘 팔았다, 저는 이거 팔고 뭐 도지를 샀다, 어떤 구독자님들은 팔고 바로 리플을 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쪽에 관심을 둘 게 아니라 기관의 채택이 검증된 메이저 코인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더리움 레이어2 솔루션에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이 폴리곤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안정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이어 투 데이트 자료를 봤을 때 빨간색 게이지가 채워져 있는 친구들, 대중들의 뒤통수를 치면서 엄청난 가치 반영이 있는 포텐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XRP, 카르다노 에이다, 아발란체, 체인링크, 폴카닷, 그리고 라이트코인, 폴리곤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알트코인 분산화 작업을 하실 때 아직까지는 올라주지 못한 코인들에 집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솔라나 ETF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좀 급상승했던 모습 또한 연출이 됐죠. 하지만 아직까지 비트와 이더가 가지고 있는 선물 ETF가 없기 때문에 선물 먼저 좀 승인이 되고 나서 현물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승인될 수 있다는 가능성 조금 뒤로 밀리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저도 높은 확률로 올해는 비트 이더 정도가 좀 되고 내년을 좀 봤을 때 솔라나 그리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XRP에 대한 ETF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전달드려 봅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미셸 보먼이죠. 이 미국의 연준의 이사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는 준비가 안 됐다. 아직까지 고금리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두려움을 주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 쫄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이제 끌어올릴 기간이 머지 않았다라는 것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일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좀 찾아뵐 것 같은데요. 리플에 대한 펀더멘탈 그리고 스테이킹을 통해서 우리가 복리의 마법으로 불을 일궈나갈 수 있는 하나의 파이프라인 반드시 구축했으면 좋겠고요. 구독자님들의 그 Q&A 실시간으로 좀 들으면서 저의 인사이트를 가감없이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시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영란은행 총재 마카니가 말했던 것처럼 달러를 대체할 화폐를 그들은 과거부터 마련하고 있다라는 거. 그 중심에 리플과 스텔라가 이제 새로운 금융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솔루션으로 급부상할 수 있는 시기는 다가와지고 있습니다. 모두 주말 잘 보내시고요. 금일도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